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높은 물가 탓에 지난해 가구의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크게 늘고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빚 규모는 7%가량 줄었지만 월 이자 상환액의 경우 높은 금리 탓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최신 국제회계 기준 IFRS 18을 반영해 현행 재무제표를 대폭 수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상장사들은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와 엔화 통화 가치가 급락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통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어제 장중 1,400원 선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템베거, 바로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수익률 1000%를 향한 그 여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간단한 오전장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경제 포럼에서 2% 물가라는 이 목표 달성과 관련해 확신을 얻는데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는데요. 다행히 미국 경제가 견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증시를 지지해줬습니다. IMF가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면서 경기 호황이 지속되는 이른바 노랜딩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장 초반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출발해줬지만 이내 코스피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2,6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어제 2% 이상 크게 내리면서 2,600선까지 밀려난 코스피. 현재 이 시각 0.27%, 0.3%에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2,60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의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영향이 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2.3% 크게 조정받은 코스닥, 오늘은 다행히 0.51% 오르면서 낙폭 회복하고 있고요. 837선 지나서 840선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시장 속에서 내 포트를 과연 어떻게 꾸려갈지 오늘도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창구 오늘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볼까요? 오늘도 김선일 전문가님 옆에 모셨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코스닥이 어제 급락을 다소간 회복해주고 있어서 다행인데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도 어제 장중에 1,400원을 터치를 하면서요. 관련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바닥을 좀 확인하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거의 조정이 끝난 구간이고 이 조정 활용하셔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좀 다가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얘기 드렸고요. 코스피 오늘 장 초반 좀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살짝 조금 이탈하는 모습 나와줬고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해서 좀 밀려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이나마 포착이 좀 됩니다.
종목별로 상당히 좀 엇갈려 있긴 한데 조금 답답한 건 뭐냐면 코스피에서의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가요. 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종목들이 좀 올라치면서 가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게 떨어지는 칼날처럼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조금 하락이 멈춘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은 시장 자체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수급상에서도 계속적인 좀 매도세.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 한다면 외인과 기관들이 양매도 3일이고 기관들은 거의 뭐 한 20일가량 거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뭐 기관들이 매도하는 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환율 때문이란 말도 있지만 외인들은 그간에 환율 오를 때도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핑계일 뿐이고요. 기관들은 그냥 올라서 파는 겁니다. 팔았던 거고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빠져나간 수량만큼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원래 4월 중순에 총선 끝나고 시장은 빠질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저도 얘기 많이 드렸었고요. 많은 전문가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4월 중순이 힘들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은 이 조정이 끝난 다음엔 반등이 시작될 거예요. 자, 그런데 증시 대기 자금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50조, 60조, 70조까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이 이번에 조정 끝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쫙쫙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여기에 기관과 외인들도요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불을 지필 게 삼성전자가 될 건데 조금만 있다가 제가 삼성 얘기 드리면서 재밌는 얘기 또 드려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또 기사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재밌는 이슈가 또 생길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현재 구간대 바닥입니다. 아, 참, 그리고요, 탐욕 앤 공포 지수가 어제 이제 여러분 41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38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더 떨어졌어요. 40 초반이면 사기 시작해도 된다 말씀드렸죠. 38. 더 떨어지려면은 이거는 뭐 전쟁이 나거나 무슨 큰일이 터져야지만 이게 떨어지는 건데요. 금융위기가 오거나 해야지 떨어져요. 이 아래로는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전 바닥자리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제가 매일 아침에 뭐 종목글도 올려드리지만은 영상으로 매일 아침 코멘트 해드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 다 갖고 오늘도 영상 코멘트에서 이 종목들 보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도 오늘 상한가하고 이랬는데 아침에 올려드리는 영상 글을 보기 힘드시다 하시면 영상이 이제 저희 가족방 같은 경우는 한 10분 좀 되는데요. 여기 이제 무료로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한 5분, 6분, 많으면 7분 정도 되거든요. 그 영상이라도 누르고 들어보세요. 제가 아침에 목소리가 잠겨 있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살살 녹습니다. 아침에 들으시면. 그래서 들어보셔서요. 꼭 좀 같이 영상이라도 보시고 시향 읽어보시고 중요한 뉴스들 체크해드리니까 같이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 현재 조정이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이 점을 매수 대응 전략에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을지 지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매일 아침 저희 김선현 전문가께서 꼽아주시는 5가지 장정 관심주.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FSN, 모비데이즈, 한컴 라이프케어, PJ메탈 그리고 제주은행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 5종목 중에서 자그마치 4종목이 시가 대비 최대 9% 이상 움직여줬습니다. 우선 오늘 관심주 보기에 앞서서요. 지난 4월 8일에 짚어주셨던 JNTC, 오늘 시가 대비 최대 14% 급등이 나와줬고요. 또 오늘 관심주였죠. PJ메탈은 시가 대비 17% 이상, FSN은 시가 대비 최대 25%에 가까운 슈팅 나와줬습니다. 또 모비데이즈는 계속해서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 시작부터 굉장히 큰 기대가 많고 시작해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특별히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은 FNS랑 모비데이 제주은행 봐드릴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침 코멘트 영상을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면서 자율주행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오를 테니까 보셔야 돼요 하고 어제도 그 장전 관심주로 5종목 드릴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드렸고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을 말씀드릴 때 오늘은
FSN이랑 모비데이즈 말씀을 좀 드리면서 틱톡 이슈를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모비데이즈를 말씀을 드릴 때 시가가 상한가 출발을 해버렸어요. 상한가 안 가고 있었거든요. 한 15%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괜찮겠다 싶어서 올려드렸는데 55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주르륵 장 시작까지 상한가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사실 잡기가 어려워요. 모비데이즈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이거 제외하고 네 종목으로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네 종목 가운데서 세 종목이 3% 이상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았는데 제 판단은 오늘 좀 약간 미스였던 것 같아요. 좀 고민하다가 놓쳤던 종목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왜 예를 들자면은 뭐 어제 초전도체 움직이고 덕성, 뭐 CCS, 선한 같은 거 갔을 때 이것도 봐야 됐는데 놓쳤던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아쉬운데요. 내일은 제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종목을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선은 FSN이랑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 이슈가 틱톡에서요, 이제 한국에 이제 상용을 한다고 합니다. 직원도 한 40명 가량 뽑는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비데이즈가 오늘 장 초반에 살짝 시가 상한가 출발하고 살짝 내려왔다 다시 가긴 했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폭으로 봤을 때 전고점 수준에서의 이 고점 보시면요, 바로 다음 확대해 볼게요. 여기 자리가 자 보시면. 항상 조심하셔야 될 자리, 단타 들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 자리. 네. 여기 현재 여기예요. 여기 박스권 자리 형성돼 있죠. 윗골이 달려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라인상으로 여기 자리. 그러니까 내일 가더라도 살짝 갔다가 떨어질 거라 무조건 내일 파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로 걸었어. 아침에 시가 대응 하시라고 해서 제가 상한가 잡으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잡으셨으면 혹여나 오늘 오후장에 빠진다 싶으셔도 조심하셔야 되고 잘 버텨준다면 내일 픽 올라갈 때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꼭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 꼭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FSN 같은 경우는 시가 대비 진짜 살짝 올랐어요. 분봉상으로 보자면 네. 이제 아침에 잠깐 한 5분가량 이렇게 쭉 움직였다가 빠졌거든요. 시세를 좀 주다 말아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약간 움직이긴 해서 뭐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오늘은 좀 실패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따름이네요. 자, 그리고 제주은행은 이거를 했던 이유가 금리 인하 속도 자체가 뒤로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뭐냐면 항상 종목 보실 때 나름의 이제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박스 자리에서의 한번 뚫고 갈 시세 자리로 한번 올려치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 맞춰서 어제 급등이 나왔길래 이번에 뚫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관심주를 올려드렸는데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살아있는 거는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이나 혹시 오후장이 급하게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도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주은행이. 그리고 차트 큰 추세로 봤을 때도 보시면 위에 갭 자체가 좀 커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바닥에서 올려칠 때 전고점 자리를 봐야 되고 전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 잘 보시면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를 지금 뚫을 기미가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여기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라인상으로. 가격 전략을 봤을 때 22,000원대까지 열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만큼 갭이 뜨는 거예요. 이 갭을 노리는 건데 이 갭을 꽉 노리는 건 말이 안 되고 적당히 반등 나오면 그냥 파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올라가면은 기계처럼 파는 거예요. 그 수익이 1%, 2%일지라도 기계처럼 파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까지 종목들 보시면 시가 대비해서 2%로 만약에 제가 낮춰버리잖아요. 수익률 자체를. 그러면요. 열에 9종목이 갔어요. 예. 그 정도로 많이 갔거든요. 3%로 잡아서 좀 높긴 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1%로 낮추면 뭐 안 간 건 없죠. 근데 그렇게 대응이 솔직히 사람 대응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 잡아서 3%로 잡는 거지만 항상 강조드리지만 장전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 요즘에 계속 많이 보고 계세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 글들을 올려드리는데 장전 종목 조회수하고요. 장전 종목 오늘 수익률이 어떻게 났나만 조회수가 높아. 이게 좀 아쉬워. 네. 다른 것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조회수가 항상 많이 나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침 코멘트 영상도 나름 심혈을 기울여서 올려드리는 건데 좀 많이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 수익률 난 게 뭐가 중요해요.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는 기업 방문을 또 2군데를 다녀왔어요. 어저께 이제 방배 갔다가 이제 또 송파 쪽에 다녀왔는데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서 이 회사도 제가 조만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소개해드릴 건데요. 같이 좀 글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또 좋은 또 수익 같이 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김선윤 전문가의 장전 관심주는 말 그대로 개장 전부터 미리 공개가 되니까요. 매일 아침 시장을 주도할 급등주들을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창구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상담은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방송 후반부에 신청을 주시면 상담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고민 없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윤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베스트 탑 10 만나보고 왔는데요. 역시나 놀라운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눈에 띄는 점을 보자면요. 어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0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던 종목이 바로 자동차주들인데요. 그만큼 오늘 더 강하게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앞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 특징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알아볼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우선은 보셔야 될 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또 할 거고 현대기아 얘기 드릴 거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다른 종목도 우선은 보셔야 될 게 그 삼성전자 얘기가 좀 있어요.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좀 예상치에서 2%, 3%대까지 뛰었어요. 장전에. 그러다가 이제 출발이 어찌 됐던 간에 플러스 거의 1% 가까이 출발하고 그리고 나서 쪽 빠졌는데 올랐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젠스당 엔비디아 CEO 젠스당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삼성에서 이제 투자도 받고 미국 보조금도 받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라 그랬어요? 축하한다. 네,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멘트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 현재 뭐예요? 엔비디아가 HBM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완료되는 거 아니냐, 조만간 소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올려드린 거예요. 아침에 영상 코멘트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슈를 받고 삼성이 약간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아침에 판단은 좀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슈를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계속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2분기 안에는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테스트 완료됐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이 뭐예요? 반등을 바로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네, 다시 뭐예요? 9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 주가가 테스트 구간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젠스당이 테스트 중이다라고 갔단 말이에요. 테스트 중이다 그래가지고 거의 30% 가까이 갔어요. 25%가 갔어요. 지금 다시 갈 거란 거죠. 테스트 끝났다, 완벽하다, 좋다, 곧 사용된다. AMD도 이미 이제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똑같이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이슈 따라서 삼성전자는 다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빠지는 거 좋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다 빠진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고 홀딩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아쉬운 건 있을 거예요. 아니 하이닉스처럼 좀 덜 빠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하이닉스 오늘 또 반등하거든요. 21선 깼다가 오늘 올려치다 보니까 더더욱 아쉬운 점이 있으신 건 저도 알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하이닉스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그렇죠? 자, 하이닉스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21선 깰 때마다 반등 나온다. 관심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제는 안 깼어요. 살짝 깼는데 오늘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시장에서 이번에 4월 중순에 이 조정 끝나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종목 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종목들 다 살펴보시고 바이오 이쪽 그렇죠. 나쁘진 않겠죠. 근데 IT가 어디 안 가요. 어디 가요? 안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질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분기는요. IT 계속 갈 거예요. 시장이 이제 4월 중순 이번 조정 끝나고 나면 다시 반등 나올 때 6월까지 쭉 6월까지 시장이 계속 움직일 거라고요. 안 흔들리고 계속 갈 거라고요. 이거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이 중심이 될 건데 삼성은 더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 기관과 외인들의 흐름 자체가 조금 답답한 건 저도 알아요. 특히나 이제 보자면 자 볼게요. 종목에서 하이닉스 말고 삼성을 열어보자면 기관들이 계속 팔아요. 제가 시장에 왜 못 간다고요? 기관들이 진짜 대책 없이 대응을 해요. 외인이랑 그나마 좀 같은 타이밍 보고 좀 대응했으면 그나마 좋았을 텐데 뭐 기관들이 지금 상황에서 봤으면 똑똑하게 대응 잘했다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기관 때문에 빠진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매도세 자체가 여기 금투 프로그램 매도세 자체가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빠지니까 뭐요? 투신 빠져나가요. 펀드 빠져나가요. 네, 답답하죠. 근데 이게 또 다시 들어와요. 맨날 패턴의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현 추세상 제가 말씀드리는 뭡니까? 탐욕 공포지수, 빅스 급등하고 있죠. 그렇죠? 공포지수 급등하는데 지금 38이라고요. 이게 30 거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금융위기가 온 코로나가 떨어져야 나와야 뭐 그렇게 쭉쭉 빠지는 거지. 지금은 40 밑으로 가면은 웬만하면 그냥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40 초반부터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게 어제였고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제가 이제 조정 나온 다음에 시장이 매수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삼성이 있다는 거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이슈에다가 이거 HBM 네, 이거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거 이슈로 주가 무조건 튀어 올라갈 거니까 꼭 홀딩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사셔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현대차, 기아 또 빠져요 오늘. 아니 또 왜 시장이 그렇게 안 빠지는데 왜 또 3%가 빠지냐? 왜 또 빠져?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슈가 있던 말던 아무것도 그냥 네 빠진다 생각하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바닥에서 계속 올려치고 갔고 그나마 시장 빠질 때 혼자 자동차 업종 혼자 신나가지고 달렸단 말이에요. 안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현 구간 때부터 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현대차, 기아차 지금 주가 걱정이실까요?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박스권의 이 하단 자리의 돌파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 반복에 말씀드리지만 여기 왔으니까 약간 힘겨루기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갈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고점 자리에서 힘겨루기 있을 거예요. 가격 전략으로 따져보자면은 뭐 25만 5천 원 정도 부근이 될 것 같긴 한데 거기서 힘겨루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아도 똑같은데요. 기아보다는 현대차 차트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현대를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간에 시장 빠질 때 안 빠졌잖아요. 오늘 빠지는 거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선 전화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을 늦게 신청 주시면요. 방송 중에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고민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는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에이펙트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 보내주셨네요. 네, 이 에이펙트 매수가는 6,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30% 싣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4월 초에 고점에서 진입하신 것 같은데요. 코멘트가 하나 달려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문의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에이펙트는 앞으로 우선 결론은 계속 좋아질 거다. 실적도 좋아질 거고 적자 탈출도 나올 거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좀 아쉬운 점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 6,000원이시면 높아요. 그렇죠? 자, 차트 보세요. 왜 6,000원이 높았나? 이제 눈에 들어오실까 모르겠는데 조심하셔야 될 구간. 우리가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할 때 따라 들어가셨다거나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전고점 자리가 있는지 이게 과거치 무조건 봐야 돼요. 여기 자리 근처에 이런 꼬다리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5,500원부터 6,000원 거의 열려 있어요. 여기가 5,500원 자리거든요. 6,000원. 여기 5,500원. 여기가 5,500원부터 6,000원. 5,500원부터 해서 6,000원. 이 자리가 있으면 항상 뭐예요? 아, 일단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5,500원부터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목이에요. 이 자리 더더욱 그래요. 위로 갈수록.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매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회사의 이슈나 IT 성장성 맞춰가지고 뭐 테스트 장비들 맞춰봤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이슈 바람 불 거라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부탁드리는 것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나는 이걸로 수익 볼 거라 생각하신다면은 비중 줄이고 가셔야 돼요. 크게 가시면 답 안 나와요. 못 버티실 거예요. 아마 이게 오늘은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요.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오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6,000원 근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게 좀 걱정인 것은 이슈가 왔다가도 떨어지는 게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다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악인 경우는 각오를 하셔야 될 자리가 4,500원까지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이 정도 라인은 우선은 각오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많이 빠진다 생각하시면 이게 한 4,500원에서 한 4,700~800원 정도 자리인 것 같아요. 맥스 빠지면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거나 이게 첫 번째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오늘 올라치고 오늘 안 빠지게 되면은 아마 한 번 더 갈 거예요. 내일 정도에서 6,000원 자리를 돌파하거나 근처 올 텐데 그때는 가능한 한 빠져나오시는 게 맞아요. 비중을 줄이신다거나 그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 나올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졌다 다시 갈 거고 시간이 이때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다 가면은 최소한 몇 개월, 2개월에서 3개월 걸릴 거고요. 여기 바로 가면은 이번 주 안으로 바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빠르게 정리하셔야 되고 선택이긴 한데 이건 상황 봐야 돼요. 이거는 오늘 수급이랑 오후장 시장 수급이랑 이 종목 수급이랑 내일 오전장에 따라 바뀔 거예요.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이거 대응 잘 하시려면은 계속 쳐다보고 계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돼요. 네. 그런 종목 사셨어요. 이 고점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바닥 자리에서 이렇게 사시면 좋은데 첫 바닥 자리 두 번째 그 다음 자리 여기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옷 4,600원, 700원, 800원대에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를 바뀌어요. 또 이게. 네, 그래서 지금은 아쉽지만 오후장 대응 잘 보셔야 되고 내일까지 그리고 이거 올라가는지 여부하고 대응하시고 아니시라면은 기다리셨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좀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SK네트워크스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6,517원이고요. 보유 비중 10%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최근 흐름을 보니까요. 늦어도 3월 초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계속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벌써 15% 이상 매수가에서 빠진 그런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타이밍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소식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거의 수시로 올려드리는데 거의 매일매일 저희 가족방에다가는 M&A 소식을 올려드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SK네트워크스 이슈가 좀 있었어요. 기사화도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SK 렌터카 매각 소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해서 관련된 정보도 어제부터 해서 이슈가 쭉 나왔고 오늘도 이 이슈로 인해서 그나마 약간의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분봉상으로 좀 보자면은 어제 잠깐 움직였다 빠지고 오늘 그래도 상승 포인트긴 한데 문제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6,500원이에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차트 볼게요. 추세 라인으로 보건데 올라오겠다. 올라오겠다. 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인 부분으로 따져보자면 6,500원대 보지 마시고요. 얘는 7,000원까지 보세요. 1차적으로 7,000원까지 보세요. 7,000원까지 보시고 반등 노리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아마 조정이 현 시간부로 거의 멈출 거예요. 멈출 거고 매각된 자금으로 뭔가 할지 여부가 생길 건데 바로 다이렉트로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고요. 좀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러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시간은 걸려요. 최소한 3에서 한 4개월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500원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나면 파세요. 수익 나면 파시고요. 맥스 수익률은 10%까지만 보시고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 5% 정도면 안전권이고 5에서 10% 사이에 상황 보시다가 대응하세요. 아셨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수익은 줄 거예요. 그리고 뭐 비중이 낮으시니까 현재 상황 보시다가 지금 당장 말고요. 요거 앞으로 뭐예요? 네, 조정 나올 때 약간 좀 밀리면서 음봉 뜰 때, 네, 음봉 뜰 때는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그렇게 대응할게요. 아시겠죠? 네. 이어서 세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71,6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3월에 고점일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4월 초에 4월 2일에 급락이 한번 나와줬고요. 또 이후에도 계속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레고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라 이름을 또 바꾼다고도 하고 있고 약간 뭐 살펴보고 있긴 한데 상담 문의가 좀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이슈는 없나? 7월 달에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는데 이게 있나 없나? 관련 없는 종목이겠죠? 자, 우선은 추세로 보면은 이렇게 라인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트 추세에서 보면은 조금 더 깨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은 나와요. 깨졌다 올라가는 그림. 매수하신 가격대는 71,600원이시고 볼게요. 여기 가격대시고 조금 아쉽긴 해요. 고점 많이 고점이죠. 자, 역시나 또 걸렸습니다. 자, 항상 강조드리는 거 또 걸렸어요. 매수 대응하실 때 우리가 조금만 귀찮아도 과거 차트 데이터를 한 번만 보자고요. 지금은 차트 데이터에서 봤을 때 위험했던 구간 자체가 여기 라인도 형성이 되어 있죠. 가격 전략으로 따져보자면 7만 원대 언저리예요. 7만 원대 언저리 자리가 여기가 7만 원, 여기 매수하신 가격대 라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위험했던 완전 꼭지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리도 나름 위험한 자리네요. 여기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6만 원 넘어갈 때 힘겨운 싸움이 한 번 있다가 넘어가고 여기서 6만 원 넘어갈 때 그리고 6만 5천 원 도달은 넘어가면서 한번 나왔었던 자리고 그다음 다시 저 꼭지가 나오다 보니까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어야 됐는데 이게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그림으로 해서 난리가 나는 그림이 나왔어야 됐는데 이게 꺾이면서 다시 이 하단 자리로 내려오니까 매수하신 하단 자리로 내려오니까 심리 저항선이 뭐예요? 무너지면서 다음 추세 하단 자리 여기가 이제 심리 저항선 정도가 됐겠죠. 이 근처가 가격적으로 한 6만 원 근처가 심리 저항선이 됩니다. 여기까지 깨져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혹여나 깨질 경우는 차트 추세 라인으로 보니까 여기 자리까지 나오니까 맥스 5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그 정도까지 보셔야 돼요. 5만 6천 원에서 5만 한 8천 원 정도 사이까지는 아마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맥스 저점이고요. 여기서 요거 깨져봤자 큰 차이 안 나요. 지금 이제 뭐 5만 9,700원, 6만 원이기 때문에 수익률 큰 차이 안 나니까 버티시다가요.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 이런 식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이 안정되면서 갈 거예요. 그러면서 튀어 올라가면은 다시 어디에 부딪히냐면 여기 고점 자리에 부딪힐 거예요. 한 번 6만 5천 원짜리를 돌파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가면 다시 7만 원대일 거예요. 7만 원부터 사람들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럼 7만 1,600원대 갈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7만 1,600원짜리까지 순간적인 움직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고 이거 그냥 나오시는 게 나아요. 뭐 물론 길게 보고 더 가셔도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근데 7만 1,600원 넘어가면서 다시 이게 7만 8만 원대 간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건 그때 가서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빠지면은 5만 6천, 5만 8천 원까지 빠질 수 있다. 각오하시고 버티시고 아니 반등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7만 원 넘어갈 때 그때 다시 한번 종목이 어떻게 갈지 수급이랑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어서는 우선은 이거부터 봐야 돼요. 7만 원 넘어가면 다시 연락 주세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다시 연락 주시고 그때 다시 수급 상황이라 해가지고 봐드릴 테니까 아셨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신청 주셨는데요. 저희 내일도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요. 내일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에 한해서 AS 시간 먼저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HLB하고요. 한국콜마 화장품 쪽 봐드릴 건데 제가 이제 HLB를 이제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이제 올려치고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하고 이슈가 이제 5월 중순 넘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슈 맞춰서 본다면은 한 번은 더 피날레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혹여나 요 라인을 깬다면은 그때는 아쉽지만 투자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끝자락 지난주였나? 지난주 그 하단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데요. 여기 자리를 이탈하면은 이거는 추세적으로 무너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버티면서 가면은 이거는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요. 짧은 기간 안에. 예. 그래서 우선은 HLB는 제가 26일 날, 3월 26일 날 글도 올려드렸지만 검색해서 보시면 다 나와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은 조심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때부터는 약간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시 떨어질 때마다 현 구간 때는 매수 대응은 나쁘진 않다. 다만 여기 깨지면 죽는 데드라인이니까 이거는 데드라인이니까 여기만 좀 조심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를 좀 볼 건데 오늘 보면은 한국콜마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보면은 이렇게 좀 상당히 차트가 이쁘게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코스맥스 차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아몰의 G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이렇게 돌려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슈냐면
화장품주들이 좀 가요? 이것도 가나 모르겠다. 하나투어 가나요? 하나투어도 바닥에서 올려치네요. 왜 가냐면은 5월 달에 중국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국내로 이제 또 유커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슈가 좀 같이 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민주당 압승을 통해서 중국과의 좀 시너지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국내가. 그 이슈도 같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여행주들도 이제 유커들의 방문 자체가 물밀듯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지금부터 다시 갈 거예요. 그리고 같이 보셔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긴 하지만 요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인 유커 관련으로 엮여 있는 모든 종목들은 지금부터 다 보셔야 돼요. 5월 노동절 연휴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주들 코스맥스, 뭐 한우콜마 등등 하나투어 이쪽은요 바닥 찍었어요.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를 들어 하나투어 많이 빠졌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경우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 바로 전고점 돌파하면은 56,000원대 이상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코스맥스는 여기 고점 돌파하겠죠. 작년 8월 고점 돌파한다면 16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물벽이 좀 있긴 하지만 이슈가 꽤나 뜨겁기 때문에 쉽게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콜마. 자 자기가 만약에 방송 보시는 분들 화장품주나 여행주나 뭐 카지노나 보유하고 계신다면요. 홀딩 잘 한번 해보세요. 노동절 다음 달이거든요. 이슈 맞춰가지고 주가들이 펌핑이 될 거고 그 전에 한번 슈팅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슈팅이 쫙 나오면서 전고점 넘어가면서 6만 원 넘어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전고점까지는 가능한 한 지금부터 사부작 이러면서 갈 거니까 그리고 이슈화가 계속 될 거예요. 네. 지금 사실 이쪽 여행 관련, 유커 관련주들은 조금 약간 좀 잠잠했거든요. 잠잠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뜨거워질 겁니다. 뜨거워질 거니까 꼭 보셔야 된다, 홀딩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내가 들고 있으면은 계좌 찾아보세요. 관련주 있으시면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AS 종목 저희 한국콜마와 HLB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오늘 오후장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도 뭐 별다른 건 없을 거라 말씀드리고 거의 장이 움직이진 않았었는데요. 오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지금은 서로 좀 눈치 보는 상황이고요. 하나 체크해보면 좋을 만한 게 있는데 뭐냐면 외인들의 조금 오늘 당일 추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외인들이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약간 좀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기관들은 살짝 또 멈춰 있긴 하거든요. 이게 오후장 들어서 외인과 기관들의 패턴 자체가 매도세가 좀 줄면서 올라오는지 여부를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동향에서 보더라도 외인들이 물론 매도긴 하지만 줄어들면서 다시 뭐 내일부터라든가 아니면 모레부터라든가 매수 돌아오면서 올려칠 수 있거든요. 사실 시장이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탈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사실 이게 1월이랑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보시면 빠진 수치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퍼센테이지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돌리는 흐름이 나올 건데 네, 오늘은 별 움직임 없을 거고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아마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종목 대형주 특히 IT 쪽 보실 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빠진다면은 매수하기 좋은 가격. 특히나 삼성은 괜찮은 가격이다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시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가 다시 올라와 줄지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요. 시총은 1,000억은 넘어가는데 이게 나름의 중견기업의 회사가 인수가 되는 구조가 나온 종목이에요. 이루다라는 종목을 조금 가지고 나왔어요.
차트 추세는 이렇습니다. 전체 차트고요. 전체 차트는 빠질 만큼은 다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에서 오전에 드리는 그 장전에 드리는 종목 제외하고 이 시간에 드리는 종목들은요. 가능한 바닥에서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드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물릴 가능성도 낮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그 드리는 종목들은 아마 잘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HLB도 좀 시간이 걸렸지만은 지금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자, 이루다 같은 경우 이슈를 좀 하나씩 말씀 좀 드려보자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해요. 거기서 이제 레이저, 고주파, 집속 초음파 원청 기술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게 이제 클래시스에서 이 회사를 뭐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클래시스에서 인수를 목전에 두고서 아마 콜옵션 행사할 경우에 최대주주로 가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걸 주목했냐면 클래시스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한 거예요. 클래시스라는 회사는요. 원래 이전부터 주가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제, 손자들한테 주식을 딱 잘 주는 회사인데 항상 그거 있죠. 뭐 미취학 아동이나 뭐 미성년자 주식 보유 뭐 그 순위가 가끔씩 기사화 되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거기 항상 껴있는 회사예요. 클래시스가 항상 껴있어. 네. 부끄럽지 않게 운영하겠다는 마인드이신 것 같기도 한데 주가가 좀 밀리면은 바로바로 네, 반응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 2022년부터 해가지고 바닥부터 해가지고 꾸준하게 올려치고요. 차트 보시면 이래요. 2017년도 때 2,000원짜리였어요. 떨어지다가도 이때는 코로나 때문이었고 전체적으로 항상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자, 여기에 이제 이루다가 붙었거든요. 자, 주가가 저때 당시 대비해서 15배가량 올랐는데요. 저때 당시 시총이 뭐 한 1,500억대였어요. 클래시스가 한 7, 8년 전 따져보자면. 근데 지금 보시면 이루다 시총이 1,200억이거든요. 클래시스에서 이루다를 관심을 가졌다? 같은 분야야? 클래시스와의 시너지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주가 차트에 대한 대응을 해보자면은 큰 차트로 주봉으로 볼게요. 큰 차트로 봤을 때 클래시스는 이루다는 이런 상황들 큰 바닥을 만들어내고 21년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반등 나왔다가 꺾여 내려왔지만 이 인수를 통해서 조만간 바닥이 형성되면서 돌려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클래시스가 자기 주가에 관심을 가졌듯이 이루다도 관심을 가진다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루다를 인수한 목적이 무엇일까? 상속일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와 비슷한 이슈가 잡히게 된다면은 주가는 더 펌핑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찌 됐든 바닥은 좀 바닥에서 튀고 갈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고요.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뭐 한 7,000원대 이상으로는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짧게라도. 저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건데 아주 그 이상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돌파하는 거는 충분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 차분하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과감하게 베팅하셔도 나쁘진 않은 종목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바로 이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클래시스와의 시너지로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이니까요. 이 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필승 전략과 기대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김선현 전문가의 보물이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아쉽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요, 바닥 확인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이로다, 클래시스와의 시너지로 매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는 엔비디아 이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